안녕하세요. 월클토토 프리뷰입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저희 멤버방 수익 인증 사진입니다. 적중하신 멤버방 회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족방에선 더욱더 자세한 언오버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저희 최종 조합 픽 공유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3월 2일 경기 일정입니다. 첫 번째 광주FC와 FC서울의 경기입니다. 광주는 전반적으로 서울을 상대로는 전적이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홈에서 전반적으로 활동량 기반의 공격적인 스타일이 잘 먹히는 모습이지만 지난 시즌 문제는 상대가 수비를 하다가 역습으로 후반에 골을 노리는 상황을 아주 유려하게 풀어가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 김기동 감독도 포항 시절에 이를 이용해서 광주를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서울은 스쿼드나 감독 선임에서 그다지 큰 약점을 보이는 부분은 없는 상황이다. 일단 김기동 감독은 공격적인 전술을 플래너로 세우는 편이지만 상대나 스쿼드에 따라서 최소 실점 3위로 팀을 만들어내는 등 수비와 역습 축구에도 일가견이 있는 편이다. 광주를 상대로도 약점을 크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 전술적인 역량, 링가드의 이적뿐만 아니라 포항 시절에 잘 써먹은 팔로세비치 같은 선수들도 김기동 감독이 부활시킬 수 있다는 기대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이 이길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홈에서 광주가 더 플랜이 정교하게 이어가는 면모가 있지만 선수비 후역습 성향에게 약한 면모가 없지는 않은 것도 사실. 일단 김기동 감독이 선수비 전술을 못 쓰는 감독이 아닐 뿐더러 현재 서울에는 크게 스쿼드에 구멍이 있는 곳이 없다. 두 번째 부천FC와 천안시티의 경기입니다. 부천은 기본적으로 전력이 단단한 팀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즌 초반과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유형이다. 부천이 지난 시즌에도 3라운드에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천안을 상대로도 3월에 1승을 기록한 뒤에 1무 1패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물론 천안이 자리가 잡힌 이후로는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굴러가면서 시즌을 마무리 지었고 부천도 전반전에 보여주는 공격력은 지난 시즌에도 제법 답답했다. 천안은 박남열 감독을 경질하고 김태환 감독을 선임. 박남열 감독이 꼴찌로 시즌을 마친 책임을 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신생팀이 자리를 잡은 이후로 안정적으로 복병 역할을 하게 만든 감독이었기에 논란이 컸다. 일단 김태환 감독이 상무에서 보여준 지도력은 입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군팀이라서 국가대표급 선수들도 수혈이 가능했던 상무와는 달리 천안에서는 마음대로 감독이 스쿼드를 구성하기가 어렵다. 의외로 김태환 감독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고 볼 여지도 크다. 부천이 언더 양상에서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 시즌 초반과 홈에서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듯. 의외로 김태환 감독의 지도력도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고 볼 여지는 클 것으로 보이는 시즌. 물론 부천이 전반부터 공격성을 아주 잘 투사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세 번째 인천 유나이티드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인천이 공격적인 수원FC를 수비와 역습으로 상당히 잘 막아내면서 이득을 어느 정도 챙기는 모습이기는 했다. 다만 수원FC가 올 시즌은 초점을 수비에 맞출 수도 있다는 점은 변수로 생각해도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공 상황에서의 신뢰를 100% 보내기에는 지난 시즌 신진호 이명주의 시너지가 그렇게 큰 모습은 아니기도 했다. 수원은 김은중 감독이 청소년 대표팀 감독에서 보여준 선수비 후역습 성향으로 팀을 만들 수도 있다. 팀도 정승원과 권경원을 영입하는 등 지난 시즌 팀의 발목을 잡은 수비력 향상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주는 모습. 적어도 지난 시즌 40경기 80실점에 처참함을 가져가지는 않게 될 수 있어 보인다. 물론 김은중 감독이 성인 팀에서의 경력이 없다는 점이 변수이기는 하지만 팀이 자리를 빨리 잡는다면 돌풍의 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평가. 언더 양상의 무승부를 기대한다. 기본적으로 수원FC가 매우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편이었지만 김은중호에서는 제법 수비적인 발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상태. 인천이 공격적인 상대를 역습으로 공략하는 양상을 상당히 잘 보여주는 편이었는데 지공 상황에서의 역량은 속공보다는 신뢰가 덜 가는 것이 사실이다. 네 번째 강원FC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강원은 기본적으로 강한 수비와 빈공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팀. 사실 올 시즌 초반도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이 기조가 이어질 듯 공격진 보강은 더딘 반면 오히려 누수가 있는 상태다. 갈레고 웰링턴이 포인트 생산에는 약점이 없지 않아서 가브리엘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 물론 지난 시즌 잔류에 큰 힘을 보탠 수비라인의 안정감은 상당히 일부에서도 통하는 수준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제주 입장에서 강원 원정은 늘 힘들다. 김포에서 내리고 다시 강원도로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 김학범 감독이 체력 훈련을 평소에 아주 힘들게 요구하는 편이기도 해 이동일까지 겹치면 제주의 이번 경기 최대 변수는 체력이 될 수 있다. 김호규, 김봉수의 이탈로 인한 수비 공백도 메워야 하는 상태이고 애초에 제주는 원정에서의 포비아가 심한 섬팀의 특성을 공유하는 팀이기도 하다. 강원이 승리하는 상황을 그려본다. 물론 빈공 양상이 강원을 괴롭힐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매치지만
제주의 원정 포비아가 강원 원정에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 상태. 제주의 수비 공백이나 체력적인 문제가 이 매치에서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언더를 픽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다섯째, 충북 청주와 전남 드래곤즈의 경기입니다. 충북 청주는 지난 시즌은 상당히 수비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수비가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서 14경기 무패를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역습 상황에서 골을 넣어주던 외국인 선수 조르지 피터가 모두 팀을 떠나면서 지난 시즌보다도 공격력이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수비가 강력하지만 전방이 약해서 매우 부진했던 지난 시즌의 충남 아산과 비슷한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전남은 일단 한 골을 허용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팀. 이장관 감독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컬러를 띠고 있는 편이라서 라인이 높고 늘 역습 성향의 팀에게는 약점을 드러내는 모습이기 때문 일단 충북 청주를 상대로는 득점력을 제법 잘 발휘하는 편이기는 했지만 붙은 경기 중 승리한 두 차례는 충북 청주가 자리를 잡지 못했거나 체력적으로 난조를 보이던 상황이었고 6월의 상대가 체력이나 시스템적으로 큰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1대3으로 패하는 등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충북 청주가 언더 양상에서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 역습 성향의 팀에게 전남이 구조적으로는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충북 청주의 현재 전방에는 조르지와 피터의 동반 이탈로 인해서 지난 시즌보다도 신뢰도가 낮아진 상태. 충북 청주의 수비력과 역습 한 방을 믿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 추천 배팅 드립니다.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면 실시간으로 무료 조합픽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